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이번 강의는 8장 변전소 파트가 되겠는데요. 우리 변전소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장소 중 하나인데, 자, 변전소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압을 변성하는 곳이에요. 우리 전력을 생산해내는 곳이 어디죠? 발전소죠. 이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용가, 즉 수요자에게 공급하려면 송전 선로라든지 배전 선로를 거쳐서 계속해서 전압을 처음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154, 345, 765kV로 승합 변압기로 승합한 다음 전압을 계속해서 떨어뜨리면서 어디로? 수용가로 공급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중간 과정을 담당하는 게 바로 변전소입니다. 변전소. 그래서 변전소에서 이 보시면은 과정이거든요. 이게 일종의 개통 과정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맨 좌측에 발전소가 있죠. 즉 조상 설비가 있는 발전소 측에 주 변압기, 조상 설비가 있는 발전소 측의 주 변압기로는 어떤 것을 사용하게 되냐면 3권선 변압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발전소 측에는요. 자, 3권선 변압기는요. 1차 측 Y, 2차 측 Y, 3차 측 델타 결선을 채택하게 되는데, 이 뒤쪽에 있는 이 델타 결선을 우리가 안정권선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안정권선. 이 안정권선을 사용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델타 결선의 특징이죠. 제3고주파를 제거하게 되고요. 두 번째 특징이죠. 두 번째는 어떤 거예요? 소내용 기기의 전력 공급을 위해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델타 결선을 채택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델타 결선을 채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또 조상 설비를 설치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까지 좀 추가로 아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배전용 변전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변전소가 전압을 계속해서 떨어뜨린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결국에 승합 변압기가 아니라 강압용 변압기를 주로 채택하게 됩니다. 강압용 변압기. 그래서 강압이라는 게 전압을 떨어뜨리는 것을 말해요. 자, 이러한 변압기를 주로 채택을 하는데, 이것까지 추가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변전소의 역할을 한번 첫 번째부터 보실까요? 변전소는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압의 변성 및 조정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전력 공급 능력이 증대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인즉슨 전력을 원활하게 공급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전력 수송 설비에 뭐가 경감된대요? 비용이 경감된대요. 즉, 변전소를 사용함으로써 전력을 보내는 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이 경제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전력 손실을 감소시켜 주게 되는데, 이러한 전압을 조정함에 있어서 전압을 조정해서 전력 손실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도 이 변전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역할로는요, 전력의 집중과 배분입니다. 전력의 집중과 배분. 자, 전력이 변전소에 이제 집중되는 것도 있지만 변전소로부터 빠져나가는, 즉 분배하는, 배분하는 역할도 이 변전소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전력의 안정된 공급이라든지 경제적인 수송을 위해서 전력을 집중하고 배분하더라. 누가? 변전소가. 세 번째 역할은요, 전력의 조류를 제어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유효 전력은요, 발전기의 출력을 조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발전기 출력을 조정해서 유효 전력을 제어하게 되는데,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변전소에서는 개통 내 설비의 과부하를 방지하고,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장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전력의 조류를 원활하게 되게끔 유지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효 전력이 발전기의 출력을 조정하는 그것이 주축이 되긴 하지만, 이렇게 변전소에서도 이러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조상 설비를 설치해서 소비 지점에 가까이에서 무효 전력을 공급한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 소비 지점에 가까이에서 무효 전력을 공급하는 게 좋기 때문에 발전소 측에 있는 무효 전력을 이용한다기보다 이런 변전소에
무효 전력을 더 이용한다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 이 변전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우리 네 번째 보시면요. 송전선로 및 변전소의 보호도 우리 변전소의 역할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전력 설비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조그마한 공간에 이 전력 설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까지는 아니고 그냥 전 세계에 통틀어서 광범위하게 전력 계통들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죠? 각종 보호장치를 시설해서 이런 송전선로라든지 아니면 각 변전소를 보호하는 역할도 어떻게 보면 변전소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보호장치를 시설해서 미리 사고를 차단해 주니까요. 좋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이 변전소의 설비에는 보통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쪽에다 적어볼게요. 변전소의 설비. 좋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주변압기예요. 주변압기. 주변압기, 메인 변압기가 된다는 거죠. 자, 주변압기의 주 역할은 무엇이냐면 전압을 변성하는 겁니다. 전압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을 해요. 자, 그리고 전압의 위상도 조정하게 됩니다. 위상 제어의 역할도 수행하는 게 변전소의 주 변압기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보통 강압용 변압기가 주로 사용이 된다고는 하지만 이제 전압 조정을 하는 것이 결국에 이러한 무효 전력을 조정하는 것과 같은 논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압기의 역할은 보통 이렇게 세 가지 정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조상 설비가 있다고 하는데요. 조상 설비. 우리 4장에서 조상 설비에 대해서 배웠었죠. 조상 설비가 뭐죠? 전압을 일정하게 조정하고 또 역류를 개선하기도 하는 그런 조상 설비를 이제 변전소에서 존재하는 그런 설비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조상 설비는 말 그대로 이제 무효 전력을 조정하게 되죠. 무효 전력을 조정하고 그리고 전력 시스템의 안정도를 향상시키게 됩니다. 안정도 향상, 계통의 안정도를 향상시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무효 전력, 특히 이런 전력용 콘덴서 같은 거는 어떻게 해요? 부하의 병렬로 설치해서 역류를 개선하게 되죠. 그렇죠? 또는 동기 조상기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류를 개선하게 됩니다. 역류를 개선하게 되면 전력 손실도 그만큼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변전소에서 설비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렇게 주변압기와 조상 설비로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설비는 어떤 것이 있냐면 바로 모선입니다. 모선. 자, 모선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 설비도 있고요. 변전 설비도 있고요. 아니면 송전선도 있고요. 배전선도 있고요. 이것들이 다 하나로 묶여있는 공동의 도체를 모선이라고 하고 모선의 이제 어미 모자입니다. 모선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버스라고 부릅니다. 버스 이것도 추가로 기억을 해주세요. 결국에 보시는 것처럼 이 모선으로부터 다 뻗어 나가져 있죠. 샵 1, 샵 2, 샵 3, 샵 4 이렇게 다 뻗어 나가 있으니까 이게 공동 도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나와 있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샵 1 버스와 샵 2 버스가 있어요. 즉 무슨 말이에요? 이 왼쪽은 모선이 하나인 단모선이라는 거고요. 이 오른쪽은 모선이 두 개인 이중 모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모선, 이중모선, 그리고 환상모선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단모선이죠. 말 그대로 모선이 한 개인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간단하고, 시설이 간단하고 저렴해요. 즉, 뭐라는 거죠? 뭐라고 하는 거죠? 가격이 저렴하다고요. 그러니까 경제적이다라는 거죠. 그만큼 설비가 간단하기 때문에 보세요. 모선이 딱 하나면 그냥 딱 보시기에 이 구조와 이 구조를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중모선 또는 복모선과 이 단모선 봤을 때 구조가 이게 훨씬 간단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설비가 저렴해서 좀 이제 어디서 많이 쓰일 것 같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차단기가 실패한다든지 차단을 아니면 이 모선에서의 점검, 보수를 위해서 이 모선이 개방이 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모선 하나로 다 전력을 공급받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전력 공급이 끊겨버리면 어떻게 되죠? 다 이거 하나만 뭐 예를 들어 내가 이 부분만 점검하고 싶은데 다 끊어지게 되죠. 결국에 전체 정전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매우 낮아요. 개통에서의 신뢰도는 정전의 유무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에 정전이 없이 끝까지 간다 그러면은 이제 신뢰도가 개통의 신뢰도가 매우 높은 거고요. 공급 신뢰도가. 정전이 자주 일어나다 그러면 신뢰도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매우 낮아서 송전선로, 송전개통 사용되지 않습니다. 거의 사용되지 않아요. 거의가 아니라 그냥 사용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하나 점검하려면 다 끊어지면은 이게 원활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기에는 간단할 수 있으나 그만큼 더 사용이 안 된다. 그래서 말단에 보통 배전개통에서 주로 채택이 되는 방식입니다. 자, 두 번째는 복모선이에요. 복모선. 복모선은 이제 이중모선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이중모선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자, 이게 이제 보통 제일 널리 사용되는 거예요. 어디서? 송전개통에서. 널리 사용. 왜냐하면 잘 보세요. 만약에 모선이 하나가 고장 나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그런 점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쪽 하나의 모선이 없더라도 전력이 공급이 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하나의 모선으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공급 신뢰도가 어때요? 높다라는 거예요. 공급 신뢰도가 높다는 거예요. 높다. 그래서 그만큼 잘 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선 간 단로기, 차단기 이런 소요 면적이 증가는 하지만 그만큼 더 확실히 가격도 비싸긴 하지만 가격이 비싸다. 그렇지만 효과는 좋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정도로만 좀 기억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환상모선이에요. 환상모선. 환상모선은 고리환자입니다. 고리환자. 즉 고리, 그러니까 막 루프의 모양이 이 고리 모양을 띠고 있다 그래서 환상모선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뭐 부하 증가 융통성도 있고 막 이렇게 되지만 보수 점검도 용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복모선에 비해서 예를 들어 뭐 차단기가 차단을 실패한다든지 아니면 차단기가 고장났다든지 했을 때 이 두 개의 차단기가 동시에 고장이 나는 동시에 동작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뭔가 복모선에 비해 조금 더 융통성이 적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어떤 거에 비해? 복모선에 비해서. 그래서 보통 이제 송전개통이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복모선을 꼽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듯이 모선의 부분 정전이라든지 차단기의 점검 보수 등에서 편리하지만 고리로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보호 방식이 복잡하게 되고요. 그리고 차단기 고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장이나 실패의 경우에는 이 복모선에 비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라는 점이 큰 단점이라서 우리가 송전개통에 널리 사용되는 거 물어보면 보통 복모선이라고 한다는 것을 추가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타 설비예요. 기타 설비. 기타 설비는 그냥 그 외에 기타적인 설비를 말하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여러분 피뢰기입니다. 피뢰기. 피뢰기 기억나시죠? LA라고 약호를 표현하고 Lightning Arrestor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피뢰기 기능 뭐죠?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상전압 내습 시 대지로 이를 방전하고 속류를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피뢰기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중성점 접지 기기예요. 중성점 접지 기기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NGR이랑 두 번째는
NR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NGR이라고 하는 것은 중성점, 접지, 저항기입니다. 중성점의 N, 그라운드의 접지의 G, 릴레이의 레지스터의 R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성점 접지 저항기인데 우리 중성점을 접지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게 되냐면 지락 전류를 억제하게 돼요. 지락 시에 지락 전류를 억제하게 됩니다. 지락 전류를 억제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바로 유도 장애를 줄일 수가 있어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N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성점 레지스터입니다. 중성점 레지스터는 뭐냐면 이 전력용 콘덴서에 과도 돌입 전류를 억제하게 됩니다. 전력용 콘덴서 과도 돌입 전류 억제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겁니다. 이 과도 돌입 전류로 인해서 잔류 전압으로 인해 좀 오동작을 일으키거나 할 수가 있게 되는데 특히 초고압 계통에서는 이 과도 이상 전압이 굉장히 커요. 과도 돌입 전류가 크기 때문에 어떠한 보호계 전기에 오동작을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보통 전력용 콘덴서를 이제 델타 결선도 있지만 Y 결선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일단 Y 결선을 한번 그려보면은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 델타 결선으로 할 때가 전력용 콘덴서를 Y 결선으로 할 때보다 이 한 상당의 정전 용량이 3분의 1 수준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전력용 콘덴서 한 상의 정전 용량이 3분의 1이라고 할지라도 이 절연 내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전위 경도라고 할까요? 그 전위 경도를 비교를 해봤을 때 이 Y 결선으로 하는 것이 절연 내력이 조금 더 좋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같다라는 거예요. 거의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용 콘덴서를 이렇게 보통 Y 결선으로 채택하게 되고요. 중성점 레지스터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같이 저항을 달게 되는 것이죠. 중성점 레지스터로. 자, 이거 중성선이죠. N, 뉴트럴. 그래서 뭐라고요? 전력용 콘덴서의 과도 돌입 전류를 억제시켜 주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타 설비 두 가지를 좀 적을 수가 있고 이 명칭 같은 거는 좀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인 동작을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접지 설비가 있는데요. 접지 설비는 보시면 접지 사고 또는 낙뢰 시 변전소의 전위가 상승해서 우리 위험 상태로 되지 않도록 접지 및 매설하는 기기 이런 것들을 다 그냥 통틀어서 접지 설비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자, 이 그림 지우고 마저 써보죠. 접지 설비 세 번째. 자, 네 번째는 이제 배전반입니다. 배전반. 배전반은 이제 변전소의 전압이나 전류 그리고 역률들을 측정하는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간단하게 아시면 되고 다섯 번째는 소내 설비입니다. 소내 설비. 소내 설비라고 하는 것은 변전소, 내, 안쪽, 그러니까 소에 있는 변전소 내부의 설비를 소내 설비라고 합니다. 어떠한 압축 공기 발생 장치라든지 교재에 있는 것처럼 전원 설비라든지 소화 설비라든지 아니면 냉각 장치, 냉각 설비 등이 이런 소내 설비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스카다인데요. 여섯 번째로. 스카다라고 하는 것은 원방 감시 제어라고 부르게 됩니다. 원방 감시 제어는 이 전력 시스템을 눈으로 조금 디지털화해서 시각화해서 조금 더 보기 편하게 한 번에 보기 편하도록 구성한 것을 우리가 원방 감시 제어 스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디스플레이로 좀 본다고 해서 원격으로 본다고 해서 보통 이렇게 스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스카다의 기능에는 총 6가지가 있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감시라든지 제어, 측정 아니면은 타 시스템과의 연계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게 되고요. 자동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경보를
발생시키는 그런 기능 또한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설비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6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기능 정도는 명칭을 좀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단점도 존재해요. 우리가 원격으로 이렇게 보긴 하지만 스카다로 보긴 하지만 단점이라는 거는 보안의 테러의 위협이 조금 있다. 그런 시스템이 해킹이 당한다든지 자 그런 것에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보시면 우리 차단기와 개폐 장치인데요. 차단기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집에서도 이제 차단기 볼 수 있죠. 집에 이제 현관을 딱 가시면 분전반이 있습니다. 분전반. 자, 거기를 이제 예전에는 두꺼비 집이라고도 표현을 했었죠. 그렇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죠. 실제로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 눌러보면은 버튼을 통해서 이제 버튼을 눌러서 뚜껑을 열어보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러한 것이 하나 있고 이러한 직사각형이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 메인 하나만 있는 요것을 이제 배선 차단기라고 하고 우리 이제 차단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누전 차단기라고 하는데 배선 차단기는 말 그대로 배선, 이 전선을 보호하기 위한 차단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열이 발생하죠. 그 열을 감지해서 금속이 휘어져서 접점이 떨어지면서 차단을 하는 원리가 되겠고 자, 누전 차단기는 이러한 배선 차단기의 역할도 하지만 누전을 잡는 거예요. 누전이라고 하는 거 전류가 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들어간 전류가 5A인데 나간 전류가 한 4.9A 돼요. 그럼 어디선가 0.1A가 샌 겁니다. 우리 키르요프 법칙에 의해서 들어간 전류의 합은 나간 전류의 합과 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누전이 발생하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것을 감지해서 우리 인체의 감전을 보호하는 그런 차단기가 누전 차단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하별로 보통 에어컨이면 에어컨, 인덕션이면 인덕션, 방이면 방이면 방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하별로 존재하는 게 누전 차단기고요. 메인 차단기로 존재하는 게 보통 배선 차단기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런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재밌는 차단기를 지금부터 한번 보려고 해요. 준비되셨을까요? 괜찮으세요? 좋습니다. 우리 차단기는요, CB라고 씁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많이 볼 거예요. 실기 시험에서도 보실 거고, 우리 필기에서도 CB라고 하면, 저거는 그냥 차단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차단기의 명칭, 영어 명칭은 서킷 브레이커예요. 그래서 그 약호가 앞자를 따서 CB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차단기인지에 따라 다르게 부르게 되는데, 일단 차단기의 기능을 한번 적어보면요. 부하전류를 개폐할 수 있고 개폐한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열고 닫을 수 있다.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고장 전류를 차단하게 됩니다. 고장 전류를 차단하게 돼요. 고장 전류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요? 차단기라고요. 차단기라고요. 차단기의 종류에는 좀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 우리 고압용 차단기가 있고 저압용 차단기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 전에 우리 차단기 기호를 한번 그려보고 하죠. 일반적으로 어떻게 그리냐면은 지금 제가 좀 이렇게 가로로 그린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CB예요. 차단기. 이거 그대로 이렇게 세우면은 우리 세로로 쓴 차단기 기호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차단기의 종류를 보면은 우리 고압용에서 쓰는 차단기가 있고 저압용에서 쓰는 차단기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고압용에서 쓰는 차단기를 적어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 가스 차단기입니다. 흰색으로 적고 영어 명칭을 노란색으로 적을게요. 가스 차단기는 GCB라고 해요. GCB.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진공 차단기가 되겠어요. 두 번째는 지금 고압에서 사용하는 차단기의 종류를 적는 겁니다. 진공 차단기는 VCB라고 표현합니다. VCB. Vacuum Circuit Breaker.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공기 차단기가 있겠고요. 공기 차단기는 ABB라고 표현을 하죠. ABB.
자, 그 다음에 유입 차단기. 유입 차단기는 이제 O, C, B로서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 고압에서 쓰는 마지막 차단기는 자기 차단기가 있어요. 자기 차단기는 이제 영어 약호로 M, B, B가 됩니다. M, B, B. 그래서 여러분 이 명칭도 중요하고요. 이것들이 고압에서 사용이 된다라는 것도 중요하고, 자, 그리고 이 5가지에 대한 각각의 약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저압에서 사용되는 차단기는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기중 차단기가 있어요. 기중 차단기는 약호가 ACB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전에 배웠던 배선 차단기가 됩니다. 배선 차단기. 기존에 이제 배선용 차단기였는데 배선 차단기로 정식 명칭이 되었으니까 혹시나 배선 차단기를 쓸 일이 있다면 배선용 차단기 말고 배선 차단기로 꼭 써주세요. 자, 그리고 약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MCCB입니다. 몰디드 케이스 서킷 브레이커라고 해서 배선 차단기라고 합니다. 기존에 이것도 NFB라고 해서 일본에서 건너온 명칭이죠. No Fuse Breaker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정식 영어 명칭으로 MCCB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누전 차단기가 있는데요. 누전 차단기는 ELB로서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저압용에서 쓰이는 차단기 종류도 3가지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각각의 명칭이 다음과 같이 되더라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죠. 그럼 우리 차단기 종류도 알아봤으니까 이제 차단기를 하나하나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우리 첫 번째 차단기인 가스 차단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가스 차단기. 가스 차단기 영어 명칭 뭐라고요? 약호 GCB, 가스 서킷 브레이커예요. 그래서 이거는 SF6 가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SF6 가스를 이용하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SF6 가스라고 하는 것도 여러 특징이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볼까요? 첫 번째는 소호 능력이 좋다. 소호 능력이 좋다. 공기의 약 100배. 어마무시하죠. 소호 능력이 100배예요. 아크를 소호시키는 능력이. 자, 그 다음에 절연 내력. 절연 내력 또한 좋습니다. 이거는 공기의 약 2~3배 정도. 그러니까 이 SF6 가스는 어때요? 가스 차단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겠죠. 왜냐면은 공기 차단기와 비교했을 때 이미 소호 능력이 100배 좋고 절연 내력 또한 2~3배 좋잖아요. 자, 그리고 또 큰 특징이 있는데 불활성입니다. 불활성 기체. 불활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상태에서 다른 화학 원소들과 반응하지 않는 기체라고 해서 보통 헬륨이라든지 아르곤 등 같은 그런 기체가 있는데 SF6 가스 또한 불활성 기체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특징으로는 우리 무독, 무취, 무색의 3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즉 냄새도 없고요, 독성도 없고요, 색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SF6 가스에 대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색이 존재한다 라는 말이 나오면 뭐예요? 그게 틀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SF6 가스는 이렇게 4가지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SF6 가스를 이용한다 그랬고 소호 능력이 좋다. 이게 SF6 가스 덕분에 소호 능력이 좋다라는 가스 차단기 특징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소음이 작아요. 소음이 작고 화재 위험성이 적습니다. 화재의 위험성이 작고요. 자, 네 번째로는 우리 차단 성능이
우수하다. 소호 능력과 차단 성능 어떻게 보면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단 성능이 우수하다 또는 소호 능력이 좋다. 그냥 차단 성능이 우수하다. 교재처럼 그냥 학습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근데 초고압 계통에 사용되면서 이 너무 높은 전압에 사용되다 보니까 그만큼 또 절연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격이 비싸요. 가격이 비싼데 보통 이거는 초고압 계통에 사용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SF6 가스를 이용한 이런 가스 차단기의 특징을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진공 차단기를 보겠습니다. 진공 차단기는 영어 약호가 뭐였어요? VCB예요. 즉, 진공을 이용한 차단기라는 거죠. 우리 진공 속으로 아크를 끌어들여서 소호시키는 그런 차단기가 진공 차단기가 되겠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단 성능이 우수합니다. 차단 성능이 우수하고 그리고 밀폐 구조이므로 진공을 이용해서 아크를 소호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개폐서지 전압이 높아요. 제가 이거 이상전압 설명드릴 때 VCB도 같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VCB의 개폐서지 전압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뭘 설치해요? VCB 2차 측에 서지 흡수기 SA를 진공 차단기 2차 측에다가 설치하게 되죠. 그리고 몰드형 변압기 1차 측 사이에다가 이 서지 흡수기를 설치하곤 했습니다. SA.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콘덴서 전류에 대한 재점호가 없다. 콘덴서 전류가 뭡니까? 진상 전류죠. 진상 전류가 뭐예요? 전압의 위상보다 전류의 위상이 더 빠른 그런 전류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VCB는 이러한 진상 전류에 의한 재점호가 없다인데, 자, 여기서 재점호라고 하는 것을 조금 알고 넘어가 볼게요. 재점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실제로 이제 기출문제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내용인데, 다음 중 재점호가 발생하기 가장 쉬운 전류는 이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답이 뭐냐면 일단 콘덴서 전류, 즉 진상 전류예요. 진상.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단기를 차단한다는 거는 이 접점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원래 붙어있던 접점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를 수가 없겠죠. 그렇죠. 특히 이 전류 교류는 이렇게 가다가 이 영인 지점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영인 지점이 차단기를 이제 차단을 했다 그러면 이 0이 되는 순간에 아크가 일단 소멸합니다. 그런데 전류의 위상이 전압의 위상보다 앞선 진상 전류에서는 이 차단한 직후에 이 전극의 접점에 이온들이 많은 상태예요. 이온. 그런데 이제 뒤늦게 오는 그러한 전압에 의해서, 접점 간의 전압에 의해서 다시 이 차단기를 트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차단기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우리가 재점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재점호가 가장 일어나기 쉬운 전류는 이라고 하면 답이 뭐예요? 진상 전류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보수 점검이 용이하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VCB입니다. 보수 점검 용이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공기 차단기가 있는데요. 공기 차단기는 여기다 한번 적어보죠. 공기 차단기는 약호가 뭐였죠? A, B, B였습니다. 근데 공기 차단기랑 이 기중 차단기랑 차이가 뭐냐면 둘 다 공기를 이용하는데, 공기 차단기 같은 경우는 압축 공기가 필요해요. 압축 공기가 필요하다는 거는 일반적인 이제 자연의 그 대기의 공기가 아니라 기압을 어느 정도 가진 압축 공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기중 차단기는 대기압, 1기압인 대기 공기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 기중 차단기고, 고압의 공기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압축 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압축 공기를 하기 위한, 압축을 위한 부대 설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비쌀 수가 있어요. 부대 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 이러한 것이 그냥 대표적인 특징이 되겠고, 네 번째는 뭐냐면 유입 차단기입니다. 유입 차단기는 영어로 약호가 OCB예요. 즉 오일 서킷 브레이커입니다. 말 그대로 절연유의 흡부력을 이용해서 아크를 소호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게 유입 차단기가 되겠는데, 자, 유입 차단기는 교재 보시면 아크에 의한 절연유 분해가스의 흡부력을 이용해서 차단을 하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수가 번거로우나 뭐가 불필요하대요? 방음 설비가 불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소음의 걱정이 어떻다는 겁니까? 소음의 우려가 없다. 소음이 매우 적다.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방음 설비가 불필요하고요. 그리고 유입 차단기 실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설치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설치 면적이 굉장히 크고, 마찬가지로 콘덴서 전류에 대한 재점호가 없습니다. 거의. 재점호가 거의 없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취급이 간단하고 저렴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유입 차단기의 특징이었고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자기 차단기입니다. 자기 차단기. 자기 차단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마그네틱 블래스트 서킷 브레이커라고 해서 MBB라고 부르게 되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자력을 이용해서 아크를 소호하는 그런 차단기가 자기 차단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가져가야 될 건 뭐예요? 이 차단기별 특징 몇 가지를 가져가는데, 특히 자주 다뤄지는 게 이 가스 차단기와 진공 차단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앞에 1번, 2번으로 가스와 진공이 위치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F6 가스를 이용했다는 이런 특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진공 차단기에서 개폐 서지 전압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서지 흡수기가 필요하고, 우리 재점호가 일어나기 쉬운 전류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공기 차단기는 압축을 위한 부대 설비가 필요합니다. 압축 공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자, 유입 차단기는 절연유 가스의 흡부력을 이용해서 차단을 하게 되고요. 자기 차단기는 전자력을 이용해서 차단하는 것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뭐라고요? 전부 다 통틀어서 고압에서 사용되는 차단기의 종류별 특징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조금 덜 지워지네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여기를 마지막으로 지우고 다음 거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다섯 번째를 지나서 여섯 번째로 가야 되는데, 여섯 번째가 뭐냐면 기중 차단기입니다. 기중 차단기. 아까 전에 이제 공기 차단기랑은 다르게 이 기중 차단기는 이제 저압에서 사용되는 차단기로서 보통 기호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조금 더 크게 그려드릴까요? 크게 그리면 보통 이러한 기호가 생겼는데, 자, 이렇게 생긴 게 바로 기중 차단기가 되겠습니다. 이 기중 차단기는 대기압의 공기를 이용하게 돼요. 대기압 공기 이용. 저압에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저압 또는 직류 차단기에 있어서 주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는 초반에 배웠던 바로 배선 차단기입니다. 배전선로에 즉 전선을 보호하는 전선 보호 목적을 가진 차단기가 되겠고요. 자, 이 동작 방식에는 열동형도 있고 전자형도 있습니다. 열동형은 이 서로 다른 금속을 접합시켜서 열 팽창 계수가 다른 금속을 접합시켜서 만약에 이제 열이 발생하면은 금속이 휘어지는 원리를 이용해서 트립하는 게 열동형 배선 차단기가 되겠고요. 전자형 배선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일의 기자력을 이용해서 차단을 하는 그런 배선 차단기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건 이제 열동형 배선 차단기가 되겠죠. 좋아요. 우리 여덟 번째는요. 누전 차단기입니다. 누전 차단기. 누전 차단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배선 차단기 플러스 누전 감지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목적이 뭐냐면 인체, 감전을 보호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고, 그리고 어떠한 누전 감지 기능이 있음으로써 우리 부하별로 또 존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차단기의 종류, 가스 차단기부터 누전 차단기까지 확실하게 배워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웠던 내용들을 잘 암기하시고, 그리고 뭐가 중요해요? 약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호를 반드시 꼭 기억을 하세요. 만약에 이 약호가 잘 안 외워진다라고 하시는 것은 이 명칭을 보고 이 약호를 매칭시키려고 하셔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명칭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 약호에 대한 풀네임을 한번 보신다면은 우리 나중에 이것들이 그냥 약호로만 나오더라도 아, 저거 그냥 무슨 차단기였지. 만약에 A라고 들어가면은 아, 기중 아니면 공기인데 여기에 B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공기 차단기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좋습니다. 자, 우리 8번째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차단기에 관련된 용어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볼게요. 차단기에 관련 용어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격 전압이에요. 자, 이렇게 넘어가면 우리 차단기의 투입과 트립인데 그 전에 전격 전압을 한번 보겠습니다. 차단기의 전격 전압은 말 그대로 전격 전압입니다. 차단할 수 있는 그 개통 최대의 전압을 전격 전압이라고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공칭 전압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개통 전격 전압이라고 할게요. 전격 전압이 있습니다. 공칭 전압은 그냥 선로를 대표하는 전압이 되겠고 전격 전압은 개통의 최대 전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반적으로 공칭 전압이 3.3 6.6 그다음에 154죠. 154 345 여기 중간에 제일 중요한 거 빠졌네요. 자, 22 22.9 154 345 그다음에 하나 더 있죠. 765도 있습니다. 한번 그냥 내친 김에 그것까지 표현을 해보죠. 자, 여기가 뭐라고요? 22 여기는 22.9 여기는 154 여기는 345 여기는 765가 되는 것이죠. 자, 각각의 공칭 전압별로 차단기의 전격 전압이 어떻게 되냐면 3.3일 때는 전격 전압이 3.6이 됩니다. 자, 6.6일 때는 7.2가 되고요. 22일 때는 24, 22.9일 때는 25.8, 그 다음에 154kV 개통에서는 170kV. 자, 그 다음에 이거 9 아니에요. 170이에요. 자, 345에서는 362, 765 개통에서는 800kV의 전격 전압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표도 굉장히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잘 나오는 건 뭐냐면 이 둘이에요. 이 둘. 22.9kV 개통에서 차단기의 전격 전압을 이용하는 것과 154kV 개통에서 차단기의 전격 전압을 이용하는 게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를 암기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 빈칸이 어디에 숫자가 어느 곳에 위치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자,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꼭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는 사항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전격 전류가 있는데요. 교재에도 적혀 있지만 이 차단기의 전격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전격 전압과 주파수 내에서 온도 상승 한도를 차단기의 온도 상승 온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전격 전류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전격 차단 전류입니다. 우리가 이제 차단기의 차단 용량을 구할 때 사용하는 값인데요. 전격 차단 전류라고 하는 것은 차단기가 차단할 수 있는 최대의 전류를 전격 차단 전류라고 해요. 자, 이것을 이용해서 어떤 것을 구하게 되냐면 우리 차단기의 전격 전압과 전격 차단 전류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차단기의 전격 차단 용량을 구하게 됩니다. 용량을 구하게 돼요. 자, 전격 차단 용량을 이제 PS라고 표현을 한다면 3상이기 때문에 루트 3의
곱하기 차단기의 전격 전압을 VN이라고 하고 차단기의 전격 차단 전류를 IS라고 했을 때 기본 보통 단위는 메가볼트 암페어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 VN은 단위가 킬로볼트고요. IS도 마찬가지로 킬로 암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킬로와 킬로가 곱해져서 메가가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차단기의 전격 차단 용량은 다음과 같고 이것은 무엇보다 커야 됩니까? 이상이 되어야 되니까 계통의 단락 용량보다 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차단 용량이 이 단락 용량과 같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차단기 관련 용어는 4가지 전격 차단 용량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우리 이어서 차단기의 투입과 트립을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그림들이 나와 있죠. 그림들이 나와 있는데 이 CB가 뭐라고요? CB가 서킷 브레이커, 즉 차단기가 되겠고 여기 보시면 TC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의 약자냐면 트, 립, 코, 일입니다. 트립 코일이에요. 트립 코일. 트립 코일에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이렇게 전원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원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이 트립 코일의 여자를 하냐 안 하냐를 따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CT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CT를 배우게 될 건데 이거는 변류기라고 합니다. 변류기는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성을 해줘서 이 계전기에 공급하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계전기로 전류를 공급해주게 되겠죠? 그렇죠? 공급해주게 되면 이 접점이 닫히게 되고 그러면 트립코일이 여자가 되는 겁니다. 트립코일이 스위치가 닫히면서 전원이 들어가니까 여자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철편이 떨어지게 돼요. 원래 기존에 붙어 있다가 이걸 이제 붙어 있는 걸 투입이라고 합니다. 투입을 보통 closed, 회로를 닫은 상태, 전류가 흐르는 상태라고 하고요. 트립이라고 하는 건 회로를 연 상태,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를 말하게 돼요. 자, 트립 코일이 여자가 됐다는 거는 차단기의 접점이 떨어져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임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여기 보시면 A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전류계고 AS라고 하는 것은 한 대의 전류계로 삼상 전류를 측정하기 위한 전류계용 전환 개폐기 또는 전류계용 절환 개폐기 또는 스위치 이것도 좋습니다. 자, 그런 것을 이제 AS라고 표현을 해요. 만약에 좀 번외로 말씀드리면 VS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전압계용 절환 개폐기로서 한 대의 전압계로 3상의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 도와주는 그런 스위치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트립코일은 그렇게 여자가 된다는 건데 그러면 도대체 이 전원의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여자가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고요?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4가지가.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직류, 두 번째는 콘덴서 트립, 세 번째는 변류기 2차 전류, 네 번째는 부족 전압 방식입니다. 자, 전원이 여기 있잖아요. 이 전원이 첫 번째는 직류라고 합니다. 직류. 자, 이런 식으로 직류예요. 전원을 배터리 또는 축전지로 사용하는 방식을 직류 방식. 이거는 이제 트립 코일의 여자 방식의 종류를 나타낸 겁니다. 트립 코일의 여자 방식의 종류. DC 전압 방식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콘덴서 트립이에요. 이번에는 직류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러한 콘덴서를 이용해서 트립을 하는 방식. 이거를 CTD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TD 방식하면 콘덴서 트립 방식이구나. 어떤 것을? 트립 코일 여자 방식 중에 종류 중 하나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류된 전압으로 콘덴서에 충전함으로써 이용하는 방식을 말하게 되고요. 자, 세 번째는 변류기의 2차 전류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 CT 2차 트립 방식이라고 하게 됩니다. CT 2차 트립 방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밑에 쪽에 차단기가 있습니다. 여기가 뭐예요? C, B 차단기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변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류기가 뭐라고요?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성해서 계전기에 공급하기 위한 용도라고 했죠. 자, 이게 CT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가는 게 1차 전류고요. 1차. 이쪽으로 가는 게 2차 전류인데 2차 전류인데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 어떠한 계전기가 있게 되고 이게 여기 차단기로 이렇게 신호를 주는 겁니다. 트립코일을 동작을 시켜서 트립코일을 여자시켜서 차단기를 동작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차 전류를 이용하는 방법을 뭐라고요? 변류기의 2차 전류 방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부족 전압 방식인데요. 전압이 일정 값 이하로 떨어졌을 때 트립코일을 동작시켜서
트립하는 방식을 부족 전압 방식.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었냐면 우리 실기 시험인데 차단기의 투입과 트립 중에서 이 트립 코일을 여자하는 방식의 종류를 나열하시오 또는 트립 코일을 여자시키는 그 방식의 종류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라는 매칭시키라는 그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이 트립 코일 여자되는 방식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어서 볼게요. 우리 홈페이지 보시면 차단기의 표준 동작 책무라고 있습니다. 자, 1회 또는 2회 이상의 차단 동작을 어떤 간격을 두고 일정 시간 간격, 즉 T1과 T2에 라는 간격을 두고서 반복하여 행하는 일련의 동작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차단기의 동작 책무라고 해요. 표준 동작 책무. 이 정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의 물어보는 문제 나오고요. 자, O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오픈, C라고 되어 있는 것은 closed, CO라고 되어 있는 것은 closed open. 그러니까 재투입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간 간격을 두고 재투입, 시간 간격을 두고 재투입. 이렇게 해서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하여 행하는 일련의 동작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차단기의 전격 차단 시간과 전격 투입 전류인데요. 첫 번째, 전격 차단 시간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전격 전압하에서 규정된 표준 동작 책무 및 동작 상태에 따라서 차단할 때의 차단 시간 한도로서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단기의 전격 차단 시간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한다면 이 노란색 떠올리셔야 돼요. 트립 코일이 여자가 되겠죠. 자, 여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차단기의 접점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 떨어진 시점, 트립 코일이 여자된 시점으로부터 아크가 완전히 소호되는 데까지의 걸리는 시간, 즉 계극 시간은 차단기 접점이 떨어진 시간이고요. 아크 시간은 아크가 소호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결국에 이 차단기의 전격 차단 시간이라는 것은 그 둘 시간을 모두 더한 전체 시간을 의미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트립 코일이 여자가 되고 아크가 다 소호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뭐라고요? 차단기의 전격 차단 시간이라고요. 그 전격 차단 시간 종류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차단기의 전격 차단 시간 종류가 아닌 것은 이라고 해서 10Hz라고 문제에 보기가 주어진 적이 있는데 이것이 정답이 되겠죠. 2, 3, 5, 8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 주파수라고 하는 것은 전압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짧아지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개통의 최대 전압이 7.2kV다. 그리고 개통의 최대 전압이 25.8보다는 어떤 거라고 표현할까요? 72.5. 우리 72.5는 보통 66kV 개통이죠. 자, 그 다음에 170kV. 그 다음에 362kV일 때 여기 7.2kV 이하인 경우에는 주파수가 보통 8Hz입니다. 자, 그 다음에 72.5kV 이하 개통에서는 보통 5Hz고요. 170kV에서는 보통 3Hz로 볼 수 있고 이제 그것보다 더 높아지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3Hz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800kV에서는 2Hz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압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즉 개통의 최대 전압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주파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소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격 투입 전류라고 하는 거는 투입한 전류의 최초 주파수의 최대값, 순식값 형태의 최대값일 때 그것을 우리가 전격 투입 전류라고 하고 보통 전격 차단 전류의 2.5배가 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단기의 투입과 트립 그리고 차단기의 전격 차단 시간과 전격 투입 전류까지 우리가 차단기에 대해서 알아볼 것은 전부 다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전력 퓨즈와 어떠한 단로기 그리고 인터로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설비들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을 들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